안녕하십니까, 이찬구입니다. 오늘은 고조선사 왜곡의 실체와 비판,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조선사 왜곡의 실체와 비판은 네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소고조선론, 두 번째 시간은 단군 신화설, 세 번째 시간은 위만조선 고조선 계승설, 네 번째 시간은 평양 한사운설, 이렇게 네 소주제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께 조금 어렵게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네 시간을 함께 고조선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요인은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고조선사를 강의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 역사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가 또 하나의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총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념의 갈등, 뭐 진영의 갈등, 뭐 남녀 간 갈등, 뭐 빈부의 갈등, 또 뭐 종교 간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 이제 다시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바로 역사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데도 갈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사관의 갈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민족사학과 식민사, 이 두 말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우상 박사님은 우리 한국 사회를 설명할 때, 특히 역사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우리나라는 중독에 걸려 있다, 또 외독에 걸려 있다, 양독에 걸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그 혼란한 모습을 압축해서 표현한 말인데요. 중독하면 중국의 사대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거, 외독은 일본의 그 식민사관에 중독되어 있는 거, 양독은 서양의 뭐 실증사관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는 거, 이런 표현을 해서 중독, 외독, 양독이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아직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80년이 다 돼가지만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역사관의 갈등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게 뭐냐? 한일 간의 역사관 갈등입니다. 이 한일 간의 역사관은 결국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정한론입니다. 이 정한은 조선을 공략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핵심 이론이 뭐냐? 바로 임나 일본 무설입니다. 이따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조선의 침략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침략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의 복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은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하는 것인데 일본 일제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사를 설명할 때 이것은 조선은 자기들이 일제 침략은 조선을 침략한 게 아니라 역사 복원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임나 일본 무설인데 과거에 삼국시대에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이런 논리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한론을 내놓은 것이죠.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대주제는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럼 왜 고조선이 중요하냐? 바로 고조선이 우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고조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고조선을 통해서 우리 민족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민족 의식이라고 할 때 그 민족 의식의 귀속처가 어디냐? 바로 고조선이라는 얘기죠. 고조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민족의식의 귀속처로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고조선을 말함으로써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통일성, 뿌리로서의 통일성, 그 고조선이 바로 그러한 역사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내현 교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명칭도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지금 이 고조선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 역사 용어지만은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죠. 고조선은 원래 단군조선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단군 조선의 존재를 부인하고 기자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중국의 이주민과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어떤 나라를 세웠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 하면은 바로 이제 단군 조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조선은 바로 이 단군 조선을 설명한 말인데요. 지금 고조선 하면은 우리 역사 일부에서는 뭐 기자조선이라든가 뭐 위만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혼동돼 쓰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자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애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혼돈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고조선 하면 결국 단군 조선이다.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만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군 조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학자들까지도 단군 조선과 위만 조선, 한사군을 합해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기자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단군 조선과 위만 조선과 한사군까지를 합해서 고조선이라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러한 용어는 바른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조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소고조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조선사가 어떻게 지금 왜곡되어 있느냐. 이 말은 소고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작은 나라로 보느냐 반대로 큰 나라로 보냐,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조선을 작은 나라로 보기 시작한 것은 1890년 하야시 다이스케가 조선사에서 조선은 조그마한 나라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규정 이후에 우리 조선사는 큰 나라가 아니다 이런 관념이 형성돼 있었죠. 이것도 중요한 역사의 왜곡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조선은 조그마한 나라로서 동양의 목구멍에 위치하고 있어 강대국들이 다 다툼을 벌이는 요충지다. 그 위치는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로 하며, 그러니까 압록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렇게 작은 한반도에 갇혀 있는 작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라는 반도 국가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이런 논리를 개발을 한 것이죠. 또 이어서 1934년 이만희 시류 조선사 개설에서 조선은 반도의 소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날 조선인의 선조는 이미 한반도에 정주하고서 불악으로 구성된 소국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소국론이 나오게 되죠. 조선인이 한반도의 원주민인지 혹은 이주민인지 알 수 없다. 조선에서도 남조선의 석기시대의 유물이 어느 민족의 손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남쪽 이 남쪽 지방의 그 석기시대 유물이 어느 민족이 만든 역사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부정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반도 중에서도 평양 중심으로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역사를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방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해방 후에도 우리 역사를 보는 이런 관점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방 전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작은 나라다. 한반도에 국한된 반도국가다. 이렇게 왜곡이 됐는데 해방 후에 그러면은 우리 역사가 바로잡혔느냐. 그것이 바로잡히지가 못한 거죠. 해방 후에 와서도 소위 말해서 이병도의 국사대관, 그다음에 이기백의 한국사 신론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우리 역사가 다시 또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식민사관이 그대로 괴성되었다. 그러니까 이병도의 국사대관에는 고조선의 중심지는 서북 해안지대인 대동강 유역 즉 평양으로서 여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평양 중심도로 고조선이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작은 나라로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된 거죠. 또 심지어 이제 이기백의 한국사 신론 같은 책에는 고조선을 대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한국인 학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말들까지 심지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이 역사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우리 역사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1920년대에 집필한 조선 상고사에서 우리 역사가 웅훈하다, 아주 웅장하고 드넓다, 웅훈한 우리 역사다. 그래서 상고사의 역사 모델은 어디냐? 요소 지역과 흥룡강성, 산동 지역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은 그런 일제 시대 때 제기했던 조선 총독부가 제시했던 소고주선론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원형은 바로 대고주선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 역사의 그 원형을 회복하자. 즉 소고주선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고주선, 결국 이제 대고주선의 역사가 이제 다시 부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1994년 윤례현 교수에 의해서 고주선 강역도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뒤에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윤례현 교수는 어떻게 고주선의 그 강역을 설명했냐면은 만주, 흑룡강 또 요서 서부에 있는 나나유역, 갈석산, 산해관 그쪽 지방이죠. 그다음에 한반도 전역. 그래서 한반도 전역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요소 또 우회 만주, 흑룡강까지 광활한 고주선의 역사의 강역 또는 문화 강역의 지도를 완성했죠. 그러면서 윤례현 교수는 고주선은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을 그 통치 영역으로 하고 있었던 국가였고 고주선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부여, 고구려, 음루, 동옥저, 동해, 최씨, 낙랑구, 한 등은 모두가 고주선의 거수국이었던 세력들이 독립하여 세운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고주선론은 윤례현 교수 말이 나의 이러한 연구는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까지 했습니다. 대고주선론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례현 교수는 이 대고주선, 왜 이 고주선이 중요하냐? 바로 문화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대고주선을 중심으로 문화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식의 기초가 바로 이 대고주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고주선의 영토는 만주 흑룡강, 나나의 요서 서부의 나나유역, 갈석산이 있고 거기까지가 고주선의 경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이제 가장 우리 고주선 역사에서 고주선의 강역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쪽 지방입니다. 서쪽의 국경선이 어디냐 이것이 논쟁이 되는데 특히 이분은 나나유역 그러니까 갈석산 산해관이 있는 그 일대를 이제 나나유역까지 이제 본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고주선 서쪽 경계를 벗고 그렇게 보면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주선의 백성으로서 같은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화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 하나의 똑같은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의미로서의 우리 고주선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지도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소고주선론과 대고주선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소고주선은 예를 들어서 이병도 박사가 얘기한 이 고주선이라는 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했냐면은 바로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도 중심 지역은 평양 일대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양 일대만 설명을 했고 이분은 고주선이라는 그 지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유만주선이 고주선인 것처럼 이렇게 지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일대가 이제 평양과 우리가 말하는 평양과 이제 대동강 이 일대가 바로 이제 고주선의 중심지고 바로 이것이 이제 소고주선론의 핵심 이론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윤례현 교수가 그린 대고주선의 지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주선의 원형, 우리 고주선의 강역의 원형은 어디까지냐 얘기죠. 우리 한반도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일대가 이제 서쪽 경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갈석산과 나나 이게 서쪽 경계입니다. 요 나나강인데 이렇게 해서 위에 흑룡강까지 내려와서 이 전체가 바로 고주선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이고 이것에 이제 이러한 우리 역사의 원형인데 이 역사의 원형을 놓고 우리가 소고주선이다, 대고주선이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대고주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소고주선을 가지고 소고주선론으로 우리 역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
우리 역사의 왜곡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고조선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물론 소고조선론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대고조선론인데 또 어떤 사람은 여기가 이제 요하입니다. 이 요하를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얘기할 때 여기가 이제 요하강인데요. 이 요하강을 중심으로 요동, 여기는 동쪽이죠. 이쪽은 동쪽. 이 또 요하강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서쪽이죠. 서쪽인데, 그러니까 이 지도의 핵심은 뭐냐? 여기가 압록강입니다. 여기가 압록강인데요. 압록강 넘어서 우리가 요동지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요동은 뭐냐? 이 요하강의 동쪽 이 일대를 요동이라 한 거죠. 요동. 그 다음에 이 요하강의 서쪽, 요소지방인데, 그러니까 요하강을 넘어서 이 서쪽의 끝은 갈석산 산해관이 있는 이 난하강이다. 이 난하강까지가 고조선의 서쪽 국경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흥룡관까지, 오히려 북쪽에 흥룡관까지 내려와서 이제 이것이 대고조선을 형성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대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대고조선이냐 소고조선이냐 이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원형 우리 역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또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요하강을 중심으로 우리 고조선은 이 요동과 한반도가 고조선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뭐 구태여 말하면 뭐 그것은 가운데 중자 중고조선이라는 말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일단 서쪽에 이 요하강까지 요서까지 그 우리 국토인 것으로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 윤리연구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요동만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고조선의 역사를 배우고 있느냐? 현행 교과서를 보면은요, 현행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고조선의 강역인데요. 주로 뭘 중심으로 했냐면은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중심으로 각 강역을 이제 그 분포도에 따라 가지고 표시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가 요하라고 했죠. 이 요하를 중심으로 이쪽은 요동, 여기는 요동이고 이쪽은 이제 요소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지금 보면은 이게 요동 한반도와 요동을 포함하고 요소의 일부 지역까지, 뭐 윤리한 교수처럼 이렇게 이쪽에 여기가 나나인데요. 나나까지는 뭐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 요하강을 넘어서 요소의 일부가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좀 짙은 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고 요하고 여기 요동 여기 포함해서 요동과 요소의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대능하강입니다. 여기가 대능한데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한강 이남을 연한 색깔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현행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짙은 색으로 한강 이남도 그려야 되는데 왜 여기는 옅은 색으로 그려놓고 이 한강 이북만 중심으로 설명했느냐? 뭐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윤내현 교수 얘기는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역사 지도가 나와야 된다, 이거였는데, 현행 교과서는 지금 현재 이 남쪽 지방은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 한강 이남은 고조선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줄 수가 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 현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 영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파형 동검 표시를 해놓긴 해놨지만 이렇게 색깔로 구별해 놓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현재 실제로 고조선에 해당되는 그 역사의 유물을 중심으로 해보면 현재 지방에서 발견된 유물 그 분포를 이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점 하층 문화를 중국의 요동 요서에서 발견된 유적을 표시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한 5천여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을 찍어서 보니까 이 요동 요서를 전부 지금
포괄하고 있는 이 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조선의 우리 강역을 하가점 하충문화라고 하는 이 유적의 분포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 고조선 역사를 우리가 강역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요 중간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조양 일대고 이렇게 지금 요소 여기 나나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나나고 그래서 아까 여기 서쪽 가운데가 지금 이제 요하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동과 요서가 전부 하가점 하청 문화로 봤을 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강역은 이 유물의 분포도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요동과 요서를 다 포괄하는 것이 우리 고조선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고조선의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참모습, 우리의 참모습이 뭐였느냐. 그러면 이 소고조선론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역사는 예를 들면 대고조선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고조선론에서 말한 우리 역사의 강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요동, 요서를와 또 북쪽으로는 흑룡과까지 포괄하는 것이 고조선 시대의 우리 역사였다. 우리 역사 강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